10개월 넘게 답보 상태였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심판이 이달 추진됩니다. 산양 서식지 보호 등의 우려 속에서 40년가량 이어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시가 도심 지역 22개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췄습니다. 늘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뤄진 평창군이 다양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는 기대가 크지만 환경과 산림에 대한 규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원주 구도심에 있는 원주역이 올 연말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원주시는 중단되는 중앙선 폐선에 숲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 자원화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원주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넘게 답보 상태였던 행정심판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지구.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북적여야 할 때지만 등산객들만 간간히 지나갈 뿐 한가합니다. 줄지어 들어선 호텔들은 한때 번성했지만 이제는 절반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소가 하나 생기다 보면 쏠림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찾는 분들은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예, 상권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양양군의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중단됐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불수용 결정이 났고 지난해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졌던 행정심판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현지 실사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산양 서식지 조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 일정은 일정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언론이나 뭐 다른 면으로 해서 홍보도 이게 정당한 사업이다. 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된 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색 지구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주차타워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걷는길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과 연계한 체험장 그리고 쉼터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서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최근 강원도 케이블카 전담부서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반대를 하니까 지역 주민이 여기 양양군이 3만 도 안 되는 인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다음 차기에도 언젠가는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언제나 아직 포기하지 않고 기대는 갖고 있으니까. 40년 가까이 끌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구도심에 있는 원주역이 연말이면 문을 닫습니다. 남원주의 새로운 원주역이 문을 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도심을 관통하던 중앙선 철도 역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도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역부터 경북 경주역까지 386.6km를 연결하는 중앙선 철도. 1942년 개통돼 지금까지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 도심을 가로지르던 중앙선 철도와 원주역은 8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남원주의 새로운 원주역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따리굴 관광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곡역에서 치악역 구간과 판부면 금대리 일대 개발이 핵심입니다. 원주시는 500억 원을 들여 반곡역 일대에 4차원 입지 터널을 만들고 치악산 따리굴 테마 레일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역에서 봉산동까지 도심 구간은 숲길과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원주역 일대는 뉴딜 어울림 정원이라는 이름의 시민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후 봉산동 9km 철길은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돼 사계절 수목이 가득한 숲길이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만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등은 지역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력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선 폐선 즉시 관광지 조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 반곡역 일대는 2026년 완공, 바람길 숲은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5일 오전 10시 15분쯤 강릉시 금악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간판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 타고 있던 A씨가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작업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지탱하고 있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 증가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유관 기관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철원 한탄강과 강릉 남대천 등 도내 철새 도래지 10곳을 매일 소독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농장 내외부 소독과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의심촉 발견 시 잦은 신고해줄 것 등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원주시 일부 주요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건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낮춥니다. 이달부터 이 일대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30km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주요 도로 25개 중 무실로, 행구로 등 22개 도로 제한 속도가 50km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원주시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면서 변경된 겁니다. 네, 반곡동의 한 6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30km로 낮췄습니다. 단 시청로 등 교통 흐름이 중요한 주요 간선도로 3곳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심 속도 하향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 위엔 60km인데 조금 내려오면 갑자기 30km로 돼버리면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일단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갑자기 좀 속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부터 이렇게 인식이 되면 괜찮은데 인식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좋더라고. 속도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올려놨는데 너무 줄여놓은 것 같아요. 제한 속도 하향과 더불어 도로 신호 체계도 변경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신호주기 연장 등 모두 370여 개 신호 교차로 체계가 새롭게 짜였습니다. 원주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신호체계 개선 사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이후 단속 카메라를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벌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 강화가 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700m인 평창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창군이 차별화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명산 장암산을 따라 조성된 평창 평화의 길.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없이 설계된 1.7km 길이의 무장애 트레킹 코스입니다. 평창강과 장암산의 빼어난 경치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지난 5월 개장한 지 3개월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단은 뭐 운동을 해도 지루하다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그 환경도 그렇고 뭐 공기도 좋고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중간중간 저쪽으로 가보시면 중간중간 난간에 시 같은 것도 써 있고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평창군.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산림 수도를 선포하며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산림을 핵심 자원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곳 장암산 일대가 국내 최초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서 2024년까지 경관과 휴양, 체험이 결합된 곳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도비 8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자연경관 체험지구와 휴양치유지구는 광활한 자연에 조성돼 비대면 시대에 맞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 생태 관광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생태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치유와 휴양의 자연 휴양림으로 앞으로 롤 모델이 되도록 개발하려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평창 산양삼 특구가 지정된 이후 산양삼 역시 점점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창군이 산림 분야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림 환경 등 각종 규제입니다. 평창에서 산림 규제를 받는 면적만 축구장 약 200개 규모, 전체 행정구역의 10%를 차지합니다. 소중한 산림 자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도 자제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원 지역 범죄 발생과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도내에서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가 모두 40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과 비교하면 214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원경찰 112 신고도 하루 평균 1,600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상자도 지난해 170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차량 등을 이용해 강릉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강릉과 북강릉, 옥계 등 강릉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 들어온 차량은 15만 대를 넘어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3.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 숙박업소 객실 투숙률도 평균 7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KTX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 숙박업소 예약률 자체는 소폭 저조했지만 차량을 이용한 당일 코스 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각 과정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조각 심포지엄이 5일 춘천 옛 캠프페이지 꿈자람 물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사전에 선정된 작가 9명이 조각 작품을 제작해 전시합니다. 조각가 9명은 꿈자람 물정원에서 작품을 제작한 뒤 완성품은 춘천시 낙원문화공원과 샘밭장터에 설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ASMR 체험 등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3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7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제출해 최근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영월을 포함한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12월 중 예비 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